실제로 바르는 양이 권장 사용량보다는 적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지 않다면 제품을 바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 좋아지는 상식을 알려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송승현입니다. 건강한 피부가 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이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꾸준히 강조해왔던 내용이라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또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어떤 제품을 쓰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사용하시던 제품이 있으시더라도 피부 타입별로 적합한 제품을 추천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하는 자외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외선에는 UVA, B, C 세 가지가 있는데요. UVA에서 C 순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게 됩니다. UVA는 진피층 깊이까지 침투를 하면서 피부 노화, UVB는 피부가 빨갛게 되는 일광화상, 그리고 UVA와 UVB 모두 피부암 발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UVA의 강도는 연중 큰 변화가 없고 또 유리창을 통과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SPF 조작 논란이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SPF, PA뿐만 아니라 무기자차, 유기자차인지,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의 제형까지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외선 차단제를 보시면 여기 SPF 얼마, PA 얼마 이렇게 표기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SPF란 UVB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SPF 30은 7시간 30분, 또 SPF 50은 12시간 30분 동안의 UVB 차단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SPF 50인 제품을 아침에 한번 바르면 저녁까지 다시 바르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SPF를 측정할 때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의 양이 제곱센티미터당 2mg인데요. 이를 얼굴에 바르는 양으로 환산하면 0.8에서 1g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사람들이 실제 피부에 바르는 양이 이 적정 권장량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SPF 30인 경우 7시간 30분의 4분의 1인 1시간 50분, SPF 50인 경우 12시간 30분의 4분의 1인 3시간 정도의 차단 효과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즉 아침 7시에서 8시에 출근할 때 우리가 SPF 30인 선크림을 평소 바르는 양대로 바르게 된다면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12시쯤에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는 바른다고 해서 얼굴에 그대로 흡착된 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땀에 의해서 씻겨져 나가는 부분도 있고 요즘은 마스크를 쓰면서 마스크에 묻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효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마다 덧발라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SPF 30인 제품이 좋을지 50인 제품이 좋을지 우리가 실제로 바르는 양이 권장 사용량보다는 적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지 않다면 SPF가 높은 제품을 바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SPF 수치가 높을수록 오일리해서 모공을 막거나 끈적여서 사용감이 좋지 않다거나 또는 유기잡차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자극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신 경우라면 SPF 30 정도의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한 양으로 바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PA 지수는 UVA에 대한 자외선 차단을 나타내는데요. PA 1+에서부터 4+까지 기재하며 이 플러스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1+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것에 비해 2배, 그리고 2+는 4배, 또 3+는 8배, 4+는 16배의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이나 야외 활동 시에는 PA2+ 이상의 제품이 권장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는 이 SPF와 PA 모두를 확인하셔서 UVA와 B 모두를 차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하셔야 될 것이 무기자차인지 유기자차인지인데요. 자외선 자차단제의 종류에는 무기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와 유기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가 있습니다. 무기자차의 경우 피부에 막을 씌운 것처럼 자외선을 그냥 반사시켜서 차단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피부에 바르자마자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등의 성분이 있습니다. 무기자차의 장점은 피부에 흡수되는 것이 없이 표면에 막을 형성하고 덮여 있다가 씻겨 나가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거의 없고 자외선과 반응 시 변성이 일어나지 않아 안정적이고 자외선 차단 효과의 지속 시간이 더 깁니다. 또 광알러지 반응 등의 가능성도 낮아 유기자차에 비해 좀 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 그리고 기미나 홍조, 주사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자차를 추천합니다. 무기자차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발랐을 때 얼굴이 하얗게 되는 백탁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한 다음에 이것을 열 에너지로 방출해서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파라아미노 벤조익 에이시드, 시나메이트, 그리고 옥시벤존, 아보벤존 등이 있습니다. 유기자차의 장점은 사용감, 발림성이 좋고 백탁 현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피부에 흡수돼서 소멸되고 또한 유기자차 성분이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변성될 때 나오는 부산물이 피부에 손상을 입히거나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눈시림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광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성분들과 같이 사용하거나 성분을 코팅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안정성을 높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온 혼합자차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으로는 자외선 차단제의 제형인데요. 자외선 차단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는 크림과 로션 제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틱 형태, 가루 형태, 스프레이 형태 등이 있는데요. 피부가 민감한 경우에는 무기자차 중 로션 제형을 추천드립니다. SPF가 높으려면 제형이 오일리하거나 유기자차 성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무기자차이면서 로션 제형인 경우에는 SPF가 많이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스틱 제형인 경우에는 페트롤라툼, 비즈왁스 등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성분은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프레이 형태의 경우 언뜻 보기에는 사용이 아주 간편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뿌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뿌리고 난 후에 고르게 문질러서 발라줘야 합니다. 또한 스프레이 형태는 호흡기로 흡입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자외선 차단 지수, 종류, 제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자 피부 타입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송승연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